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그때 그 시절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배호TV 특집, 오늘은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아리랑 고개, 미아리 고개 뭐 그런 거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충 아셨겠지만 보릿고개 진성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불렀죠. 요즘에 꼬마 가수 정동원이 불렀던 그 보릿고개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초근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뭐 2절은 생략하고요. 1절만 들어도 조금 가슴 절절한 내용이죠. 이 가사 참 잘 썼어요. 트로트의 가사는 우리 이 한국인들의 인생의 참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뭐 얘기 다시 안 해도 알겠지만 보릿고개는 그 전해에 쌀을 9월이나 10월 달에 이제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11월 달에 거두어서 벼를 찧었잖아요. 그러면은 수리조합비 내야 되죠. 또 뭐 공사비 내야 되죠. 이자 내야죠. 소장료 내야죠. 또 더군다나 가뭄이 들었거나 홍수가 졌을 때는 쌀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쌀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도 일찍 떨어졌어요. 인구는 많고 소작은 작고 그러니까 쌀 수확은 작고 그러니까 해마다 5월 6월 음력으로 5월 6월쯤 되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이 다 떨어집니다. 뭘 먹느냐? 그야말로 그 노래 제목대로 초근목피 풀초자 풀뿌리하고 목피 소나무 껍질 그걸 먹고 살았어요. 자, 이제부터 실제 겪었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보릿고개는요, 한문으로 좀 유식한 말로 맥령이라고 합니다. 뭐 추풍령 한데 그 영자가 그거죠. 보릿고개 맥령. 소장료 이자 수리조합비 농사질 때 토지공사비 공과금 다 나가고 나면요 조선시대 때는 24% 내지 30%밖에 못 먹었답니다. 쌀을. 그러니 그 이듬해 보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보릿고개가 당연히 있죠. 춘궁기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춘궁기가 반드시 있었어요. 춘곤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릿고개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집집마다 이제 가족끼리 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요. 남의 일 해주고서 그 밥을 좀 얻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갖다 먹이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하고 그 보리 그 수확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들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고 가면은 그 일꾼들 밥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 가족들이 와서 들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일하는 아버지 곁에라도 가서 얻어 먹어야죠. 부항증이라고 아십니까? 부항. 여러분 요즘에 뭐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못 먹어서 얼굴이 붓는 그런 병이에요. 우리가 살던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는요. 들이었어요. 들 한가운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에는 뭘 먹었는가 하면은요. 대충 밀가루를 밀가루도 아니고 밀기울을 들에서 나오는 쑥 있잖아요. 쑥을 뜯어가지고 그 밀기울에 섞어가지고 소다하고 사카린, 뭐 설탕은 없죠. 소다가 뭔가 하면은요. 지금으로는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역할을 하는 소다 부풀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밀기울에다가 쑥을 넣어가지고 쑥도 참쑥이 있고 개쑥이 있습니다. 참쑥을 들에 엄청 많이 나요. 봄이 되면은 그걸 비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재미없어요. 맛이 없고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밀가루라도 좀 넣으면 나는데 밀가루가 없는 집은 아까 얘기한 밀가루 껍데기
밀을 방앗간에서 질 때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그럼 밀기울에 밀 껍데기에 밀가루가 조금씩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쑥하고 섞어가지고 먹었고, 그 다음에 아까 노래에서 촉은 목피라고 있잖아요. 목피. 목피는 뭔가 하면 소나무가 이제 그 5월쯤 되면은요, 그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싹을 트이기 위해서, 솔잎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면 소나무를 비워가지고 껍데기를 살짝 벗겨 난 다음에 그걸 빨아먹으면 엄청 달아, 그 단물이. 참,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은요, 칡이라고 해서 칡.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칡은요, 뿌리를 캐는데, 뿌리를 한번 캐면 굉장히 깊이 파야지 돼요. 근데 두꺼운 건 이렇게 두꺼워요. 칡뿌리가. 그거를 절구에다 짓잖아요. 그러면 하얀 물이 나와요. 요즘에 칡차라 그러면 고급 차에 속하지만 당신은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릿고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니던 충북중흥군 주덕면 주덕초등학교는요, 우리 반에 한 학급에 세 반이 있었는데 1반이 남자, 2반이 여자, 3반이 남자, 여자 있었어요. 그때 나는 1반이었는데 53명이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참 머리 참 좋아요. 그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53명인데 반 정도가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왔어요. 배가 고프니 오후 수업을 해야지 되잖아요. 저학년 때는 4시간만 하면은 그냥 오전 수업으로 끝나고, 상급생이 되면은 4, 5, 6학년 되면 6학년 되면 더군다나 당시 중학교 입학시험도 있었거든요. 입학시험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6시간, 7시간까지 해야지 되는데, 점심을 먹고 또 해야 되는데, 점심을 싸운 애들이 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물 한 모금 먹고 점심을 참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교부 측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미국에서 원조로 온 옥수수 가루를 갖다가 처음에 각 학급마다 나눠주고서 그 상급 학생들한테 오후 공부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점심 못 먹는 애들한테 그 옥수수 가루에다 죽을 끓여서 줬어요. 죽? 여러분, 옥수수 죽이 얼마나 맛이 없는가 하면요, 소금 넣고 그냥 끓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밀가루 풀이나 다를 바 없어요. 밀가루는 더 맛있지. 근데 옥수수는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 애들이 하도 맛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옥수수 가루를 요만큼씩 이제 주물럭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아까 얘기한 소다 넣고 사카린, 설탕이 없지 뭐,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쪄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을만 해.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미국에서 주는 우유가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유가루를 또 주니까 애들이, 글쎄, 우유가 그 기름 덩어리 아니에요. 설사를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배가 전부 다 말랐으니까. 지금 북한 탈출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북한 탈출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난의 행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 고난의 행군과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도시락 반 못 사와주는데 미국에서 준 우유가루를 끓여서 줬어요. 처음에는 끓여서 주니까 물 한 모금 톡 먹으면 오줌만 마렵잖아. 그래서 설사 쫙쫙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옥수수 가루하고 그 우유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쪄줬어요. 쪄줬는데 찌면은요, 그 우유가 찌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뜨뜻할 때는 물렁물렁한데 나중에는 엄청 딱딱해. 막 이빨이 부러질 정도예요. 그거 먹고도 설사를 했어요. 왜? 뱃속에 기름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맨날 풀밥 먹다가 그런 걸 먹으니까 설사를 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잠깐 또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살던 이 동네는 충청도의 산골도 아니고 비교적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덕읍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당시는 우리 초등학교가 1200~300명 됐는데 지금은 200명도 안 된대요. 근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워낙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급을 줬었어요. 나라에서. 가끔가다 이제 면에서 배급이 나왔는데, 면에서는 가끔가다 밀가루를 이제 몇 대씩
몇 대씩 뒷박으로다가 한 말도 안 줘요. 한 푸대라 주면 얼마나 좋아. 오래도록 먹고 몇 대씩 이렇게 거의 뭐라고 할까, 지금 1kg나 2kg 정도 되는 거를 아마 배급을 줬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에는요, 미국에서 온 신부님이 계셨어요. 칼슨이라는 이름도 길신부라 그래서 이제 이 한국식 이름으로, 칼씨는 없으니까 길신부라고, 길로연 신부라고 이제 한국 이름을 지었었는데, 시카고에서 왔었던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성당을 만들었는데 너무 주민들이 못 먹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기운이 없어도 그냥 졸고 앉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질 못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에게, 이 한국의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못 먹어서 힘들어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유나 밀가루도 있으면 좀 보내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던 옷도 좀 보내줘라. 이래가지고 성당에서 그거를 많이 나눠줬어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느 5월이었던 거 생각해요. 바람이 쌩쌩 불고 성당 마당에 먼지가 막 바람에 날리는데 한 50명? 많게는 100명이 그 밀가루 푸대 자루를 들고서 그 밀가루를 배급받으려고 줄 서 있었어요. 그때 나도 줄 서 있었어요. 그거를 표를 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면에서 한 동네에서 몇 가구만 줬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은 직접 안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 종사자들이 그 밀가루를 배급을 줬는데, 하얗게 그 밀가루를 뒤집어 쓴 그 한국 그 일하는, 뭐라고 그럴까, 지금 하여튼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저 신부님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또 너무 고마워. 그 신부님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요, 미국에서 초콜릿을 가져오고 또 미국에서 헌옷을 몇 트럭을 가져와서 그 면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당시 교과서에도 이 손을 이렇게 잡은 이 악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가 딱 있는데, 이 교과서는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글씨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 책 교과서 맨 뒤에. 우리는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월사금이라는 걸 냈었어요. 근데 월사금도 못 내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맨날 징징 울고 월사금 내라는데 했는데, 교과서도 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교과서를 줬는데, 그 교과서도 미국에서 종이값을 원조를 줘가지고 종이를 보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얀 종이도 아니에요. 누런 모조지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랬죠? 시험지라고 그랬죠. 시험지. 거기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교과서를 배분을 해서 줬었습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 초의 보릿고개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국민소득 100불밖에 안 됐습니다. 100불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고 또 인구는 적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보릿고개, 말이 보릿고개지 당시 못 먹어가지고요, 얼굴이 부어가지고 충주 가서 이 대수정다리, 지금도 있을 거야. 대수정다리 밑에서 한 달인가 있다 지내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굶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원망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보면은요,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 때 와가지고 5만 명의 미군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물론 월남전에서 몇천 명 죽었다고 하긴 하지만 1,000명인가 얼마 죽었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만큼 초창기에 많이 도와줬던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그 당시 추억 이야기 같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과거가 진짜 저랬었구나 하고 다시 참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코너에는요,
60년대, 50년대 수출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당시 뭐 엄마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국의 가발 시장이 90%를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엄마들이 전부 다 머리를 잘라서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오줌도 수출했어요. 그거 2부에서 얘기할게요.